티모시 샬라메의 약반 연기. 그냥 수식어가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약을 빨아버린 한때 아름다웠던 아들 뷰티풀 보이 리뷰입니다. 아버지와 사이가 좋았던, 운동도 좋아하고 재능도 남달랐던, 사랑스럽고 착하고 똑똑하기만 했던 아들 릭은 12살 때부터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의 약물 중독은 나이가 들어서도 끝나지 않고 점점 심해져만 가는데요. 아버지 데이비드는 그런 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온갖 헌신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과연 아버지의 노력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티모시 샬라메의 팬이라면 무조건 봐야 되는 실화 바탕의 드라마 영화입니다. I want them to be proud of me. You're gonna find it again. 안녕하세요. 같이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릴 영화는 뷰티풀 보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는 배우이기도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모르는 배우가 나오는 티모시 샬라메가 주인공인 영화인데요. 일단 이 영화는 티모시 샬라메가 누구야? 궁금하신 분들 보시면 되고요. 티모시 샬라메의 팬이다 그러면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는 영화죠. 왜냐? 이 영화는요 티모시 샬라메를 위한 영화입니다. 마치 이 영화 전체가 그를 위한 한 편의 포트폴리오 같은 느낌을 받을 만큼 그가 중심인 영화거든요. 왜냐면 티모시 샬라메의 아름다웠던 모습, 진지한 모습,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막 섹시한 모습,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온갖 모습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를 위해 만든 영화처럼 느껴지는 거죠. 거기다 제목부터가 뷰티풀 보이잖아요. 이쯤 되면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대체 티모시 샬라메가 누군데? 예, 바로 이 사람입니다. 콜미 바이 유어 네임, 핫썸머 나이츠, 레이디 버드, 그리고 이번에 부산영화제에 초청된 더킹 헨리 5세까지 이미 여심을 저격한 배우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잘생기고 예쁘장한 배우면은 사실 굳이 얘기할 게 없는데 연기까지 잘한다는 거예요.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영화가 바로 이 영화 뷰티풀 보이였습니다. 정말 연기를 너무너무 잘하고요. 이게 단순히 연기를 잘한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확실히 여러 편의 영화를 찍어오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24인가 23인가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티모시 샬라메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장르가 돼버린 것 같은 굉장히 젊은 아티스트의 반열에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이 영화도 한 번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콜미 바이 유어 네임도 꼭 보세요. 제가 그 영화는 리뷰는 안 했는데 예. 자, 그럼 배우가 아닌 영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배우 얘기긴 해요. 이 영화는 마약 중독에 걸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주변에서 돌봐야 하는지를 상당히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영화고요. 아무래도 실화가 바탕이 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스티브 카렐이 연기하고 있는 아버지 데이비드는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 약에 빠져 있는데 이걸 감정적으로 격해져가지고 깊게 빠져서 서로 싸우고 단판 짓고 이래서 그러지 않아요. 그 아들이 처한 상황을 굉장히 덤덤하게 받아들이면서 어떻게든 이 아들의 치유를 돕기 위해 이 아들만 믿고 사랑하니까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게 더 슬픈 거예요. 이게 물고 화내고 질질 짜고 이럴 필요가 없이 이게 너무나도 현실적이다 보니까 가슴 아프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영화 말미에 가면 아버지 역시도 어쩔 수 없이 현실과 타협하게 되는데 와, 나는 내 아들이 나중에 저렇게 돼도 나도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 묵묵함, 먹먹함 이런 것들이 몰려와서 좀 저릿저릿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 특히 자식을 두신 분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내 자식이 나중에 저렇게 되면 난 어떡하나. 자, 그런데 이 영화는 이렇게 두 배우의 매력을 제외하면 솔직히 지루합니다. 예. 물론 영화 자체가 마약 근절 캠페인이라고 하는 아주 명확한 의도도 가지고 있고요. 그것 말고는 사실 이 영화에서 캐낼 만한 이 영화만의 어떤 독특한 재미나 독특한 어떤 감성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콜미 바이 유어 네임 같은 경우에는 물론 티모시 샬라메라고 하는 배우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하지만 그 영화는 그 영화 자체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생각하고 이야기할 거리가 되게 많은 되게 디테일한 영화였거든요. 물론 이 영화도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앞서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티모시 샬라메의 포트폴리오 같은 느낌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영화를 보고 나오면 뭐 실화인 걸 알겠고 가슴 아픈 사연인 건 알겠는데 결국에는 그냥 그 배우를 위한 영화가 아니었을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드는 영화였습니다. 혹시나 주변에 이제 마약에 손을 대신 분들이 계시다면 129번으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다만 이 영화가 그 다른 영화들과는 조금 다른 지점이 있다면 감정의 어떤 그 감정 곡선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영화가 아니다. 그래서 덤덤한 어떤 맛의 영화가 한 편쯤 보고 싶다 하시면 한번 좀 참고 삼아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렇습니다. 자, 이 영화도 저희 영찌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받아봤는데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먹자님께서는 인생 살면서 손대면 안 되는 3가지 마약, 사체, 도박. 특히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어린 나이에부터 약을 손을 대서 점점 이제 실제로 뇌에 그 영향을 줄 정도의 이제 더 강도 높은 마약으로 하는 그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단계의 어떤 증상들이라든가 단계의 어떤 전조 증상들을 알 수 있는 영화이기는 했습니다. 김민정님께서는 모두가 티모시 때문에 보러 갈 때 저는 스티브 카렐을 볼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관람했습니다. 베니즈백이 많이 생각나긴 했어요. 개인적으로 뷰티풀 보이가 더 좋았고요. 뷰티풀 보이 에브리띵이라는 말이 아직까지도 먹먹하게 느껴집니다. 믿고 보는 두 배우였어요. 역시 스티브 카렐은 뭐 원래 주종목이 코미디긴 합니다만은 최근에도 그렇고 뭐 예전에도 그랬고 간간히 이런 드라마 영화에서 덤덤한 캐릭터 역할들을 많이 했었는데 스티브 카렐의 존재감이 돋보이지 않았던 영화는 아니었어요. 상당히 존재감이 돋보이는 영화였고 또 스티브 카렐의 그 부인 역할도 사실 뭐 그렇게 비중이 크거나 뭐 이 영화에서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어떤 균형을 잘 맞추는 역할이었어서 나름대로 그 지점은 좀 참신했던 것 같아요. 민트쿠키님께서는 저는 6살 이쁜 아들이 있는데 보는 내내 내 아들이 저렇다면이라고 생각하니까 답답해지더라고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조금씩 마약에 빠지고 빠져나오지도 못한 아들을 그저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담담하게 연출한 건 좋았어요. 신파로 빠지지 않고 한국 영화의 아주 그냥 고질병이죠. 신파. 물론 이 영화도 슬픈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부러 슬픔을 막 쥐어짜는 장면 없이도 슬픈 영화라는 거. 참 그리고 뭐 확실히 아까 제가 리뷰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좀 소감이 좀 다르게 다가올 수 있는 영화이긴 하다. 왜냐면 최근에 뭐 뉴스 보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학생들 사이에서 뭐 집중력 높아지는 약 해가지고 이런 뭐 약들이 이제 돌잖아요. 또 그거 하다가 또 다른 약에 빠질 수도 있는 거니까 중독이라는 거는 화학작용 때문에 중독이 되기도 하지만 습관이나 분위기나 환경 때문에 중독되기도 하거든요. 몰리님께서는 남미권 국가에서 살면서 마약에 빠져드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서일까요? 제게는 더 다큐멘터리 같이 느껴졌던 영화였습니다. 긴 세월 끝에 가족에게 돌아가는 닉의 모습에서 제가 살던 곳에서 보지 못한 해피엔딩을 본 느낌이라 많이 뭉클했습니다. 마약은 호기심이라도 시작하지 마세요. 당신이 느끼는 공허를 채워줄 약은 마약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중독되는 거에는 마약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그 중에는 뭐 잠깐 빠졌다가 나오는 것도 있고 정말 삶이 필패해질 만큼 깊게 빠져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예전에 어디서 본 그 다큐멘터리에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독이라는 것은 뭔가 화학작용 때문에 중독이 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습관이 이제 몸을 망치게 되는 그런 중독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라고 해서 그 사람의 어떤 공허함을 달래줄 수 있는 그리고 내 스스로의 공허함도 달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일들, 뭐 취미들 혹은 뭐 친구들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우리가 또 주변 사람도 도와주고 하는 또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긴 하더라고요. 블라블라님께서는 티모시 샬라메 팬이 아니라면 비추라고 하셨고요. 김혜연님께서는 티모시 샬라메 뷰티풀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이 영화는 티모시 샬라메라고 하는 그 배우 하나 때문에 볼만한 가치가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그렇게 굳이 찾아봐야 되나 싶은 이중적인 면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어떤 한 배우가 그 영화 한 편의 어떤 장르가 되어버리면 일종의 단점이 거기서 더 나아가는 영화를 찍었을 때 그게 되게 희석되는 부분이 많아지거든요. 이 영화도 좋은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티모시 샬라메 때문에 좀 그게 좀 너무 가려지는 게 아닌가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약간의 아쉬움이 드는 영화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나쁘진 않았던 영화였습니다. 자, 뭐 티모시 샬라메 뭐 이제 부산영화제에서 아쉽게도 제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이제 아는 동료가 가서 보긴 했는데 아무튼 그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었던 영화제 중 하나가 바로 부산영화제였고요. 뭐 그 더킹 헨리 5세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되니까 또 그거 궁금하신 분들은 기다렸다가 넷플릭스에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전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